사람에게 실망한 적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는 아직 누군가를 제대로 기대해 본 적이 없거나 이미 기대하는 법을 스스로 지워버렸거나 아니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기대한다. 언제나 기대한다. 그리고 언제나 실망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제는 실망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번, 정말 매번 마치 처음 실망하는 사람처럼 당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너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내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하며 오만하고 속이기 좋아하며 질투심 많고 사교성이 없을 것이라고.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아침마다 자신에게 한 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원하면 누구든 처벌할 수 있었고 원하면 누구든 곁에 둘 수 있었다. 그런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은 참견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질투할 것이라고. 황제가 그랬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왜 매번 놀라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멈춘다. 멈추고 나서 곧바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는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반복을 인정하는 걸 싫어한다. 마치 자기가 발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달랐어. 그 사람은 진짜 다를 줄 알았어. 상황이 그랬어. 매번 다른 이유를 붙인다. 하지만 결과는 같다. 실망한다. 그리고 또 기대한다. 그리고 또 실망한다. 기대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대를 좋은 것으로 여긴다. 기대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고 기대가 있어야 내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있어야 사람 사이에 온기가 흐른다고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가려버리는 것이 있다. 기대는 언제나 내 쪽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상대가 나에게 기대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 상대가 내 기대를 수용하겠다고 계약한 적도 없다. 기대는 철저히 일방적인 행위다. 내가 상대를 보고 내가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상대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추어 내 감정을 미리 배치하는 것. 그것이 기대다. 그러니까 기대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기대는 내가 원하는 상대의 모습에 대한 집착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내가 상대를 믿는다고 말할 때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부여한 이미지다. 내가 그려놓은 그 사람의 미래다.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나는 그 사람이 내 예측대로 살아주기를 기다린다. 그러다 예측이 빗나가면 실망한다. 그리고 그 실망을 상대 탓으로 돌린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한다. 이 지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실망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기대가 어긋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망의 순간에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를 잃는가? 대부분의 경우 아니다. 관계가 바로 끊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돈을 잃는가? 가끔 그렇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다. 우리가 진짜로 잃는 것. 그것은 내가 믿고 싶었던 세계다. 내가 믿고 싶었던 세계. 이 표현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망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단순히 그 사람 하나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진다. 사람이 다 그런 건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건가?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실망은 확산된다. 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순식간에 인간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괜찮으면 세계도 괜찮은 것이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세계도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실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실망은 내가 구축해놓은 세계관의 균열이다. 이제 다시 마르크스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는 왜 매일 아침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을 싫어해서? 아니다. 권력에 지쳐서? 그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예상해두면 그 예상대로 행동했을 때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면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관주의라고 부른다. 사람을 나쁘게 보는 태도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마르쿠스가 말한 본질을 놓친다. 그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한 적 없다. 그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참견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질투할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실제로 현실이 된다고. 매일 그가 사람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가진 범위를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기대를 낮추는 것과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 둘을 혼동하면 마르쿠스의 말을 냉소로 읽게 된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버린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말한 반영이 아니다. 마르쿠스는 평생 사람들 곁에 있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람을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는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현실에 맞춘 것이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할 때 그 기대의 크기는 대부분 상대의 실제 능력이나 성격과 무관하다. 기대는 내 필요에서 출발한다. 내가 외로우면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를 기대한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가 나를 안심시켜주기를 기대한다. 내가 지치면 상대가 나를 쉬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상대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투영한다.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면 실망한다. 이 구조가 보이는가? 기대는 상대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에게 돌아온다. 상대는 그 과정에서 거쳐가는 통로일 뿐이다.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든 결국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것은 내 감정이다. 상대는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기대의 주체도 나, 기대의 대상도 결국 나. 실망의 주체도 나, 실망의 원인도 나. 상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구조를 보지 못하는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인정하면 실망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부적절한 기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때마다 상대 탓을 한다.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어. 그 사람이 배신했어. 그 사람이 달라졌어. 모두 상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가 합당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이 다음 내용은 더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관계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고 어떻게 타인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기대와 실망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감정의 순환에 갇힌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회복하고 다시 기대하고. 이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순환의 구조 자체를 봐야 한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한 순간 정말 몰랐던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아니기를 바랐던 건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이 두 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다.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봤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거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뒤에서 한다거나 자기 이익 앞에서 유연해지는 모습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봤다. 봤는데 무시했다. 왜? 그 사람이 그렇지 않기를 바랬으니까. 내가 본 것이 아니기를 바랬으니까. 내 기대가 맞기를 바랬으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실망한 후에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대부분 거짓이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것이다.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수 있다. 그 사람에게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까웠을 수 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수 있다. 무엇이든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실망이다. 마르쿠스가 매일 아침 한 일은 이것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매일 상기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을 미리 단정짓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실망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실망이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놀라움이 없으면 충격도 없다. 충격이 없으면 회복이 빠르다. 회복이 빠르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한다.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고. 사람을 볼 때마다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마르쿠스가 한 것은 의심이 아니다. 의심은 상대를 계속 감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피곤하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인정이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은 피곤하지 않다. 오히려 편하다. 왜냐하면 예상 밖의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다. 기대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다. 높은 기대는 항상 긴장을 수반한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할지 지켜봐야 하고, 부응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불안해지고, 부응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가 피곤해진다. 반면 기대를 현실에 맞추면 긴장이 사라진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충격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배신해도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간다. 그 사람이 변해도 아, 사람이 변할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체념인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기대를 낮추는 것과 애정을 낮추는 것은 다르다. 이것도 사람들이 자주 혼동한다. 기대를 낮추면 관계가 냉담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기대가 없어지면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상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우리가 보통 관계라고 부르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 관계가 아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와의 관계다.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더 쉬운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관계가 흔들린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미지를 더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상대의 행동일 뿐이다. 내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할 뿐이다. 거기에 실망은 없다. 실망하려면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다. 이 상태가 냉담한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이 상태가 관계의 본질에 가깝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상대가 내 기대에 맞지 않아도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곁에 있는 것이다. 기대에 맞을 때만 곁에 있는 것은 조건부 관계다. 조건이 깨지면 관계도 깨진다. 하지만 기대 없이 곁에 있는 것은 무조건 무관계다. 상대가 어떻게 변하든 그 사람으로서 곁에 있는 것이다. 마르쿠스가 매일 아침 한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었다. 사람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한 말이었다. 기대를 현실에 맞추면 실망이 줄어든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가 피폐해지지 않는다. 관계가 피폐해지지 않으면 오래 곁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그가 찾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대는 본능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타인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해야 했다. 이 본능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 기대하지 말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기대는 저절로 생긴다. 누군가가 친절하면 계속 친절하기를 기대한다.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면 앞으로도 지키기를 기대한다.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대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대를 없앨 수 없다면 기대를 다루는 법을 바꿔야 한다. 마르쿠스가 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기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기대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현실에 맞추는 연습을 한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 만날 사람들은 이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할 때 상대의 좋은 모습만 기대한다. 상대가 친절하기를, 상대가 정직하기를, 상대가 나를 배려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상대의 전체 범위를 기대했다. 친절할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다. 정직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다. 배려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다. 이 전체 범위를 예상하면 어느 쪽이 나와도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기대를 낮추는 것의 실제 의미다.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기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는 것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기대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현실이 되어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체념인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주의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좋은 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쁜 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또 반론한다. 그렇게 살면 희망이 없지 않느냐고.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삶의 원동력 아니냐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희망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실망은 결국 희망 자체를 앗아간다. 그러니까 희망을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희망을 현실을 맞춰야 한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프다. 적당한 높이에서 희망을 유지하면 떨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마르쿠스가 비관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사람들의 나쁜 면을 상기하면서도 매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 사람을 포기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는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실적인 이해를 넣었다. 사람은 이럴 수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왜 매번 처음 실망하는 것처럼 당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매번 같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전체 범위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나타나면 당한다. 처음 본 것처럼 당한다. 하지만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봤는데 외면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번에는 상대의 전체 범위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러면 실망은 줄어든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오래간다. 관계가 오래가면 삶이 덜 외롭다. 이것이 기배를 낮추는 것의 최종 목적지다. 덜 외로운 삶,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삶, 실망 때문에 관계를 끊지 않는 삶. 마르쿠스가 매일 아침 한 그 의식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살기 위한 준비였다.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였다. 그것은 비관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희망이다. 감정이 여기서 멈춘다. 생각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기대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직전이다. 그 질문을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질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 하지만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질문. 그 질문을 피하면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그 질문을 마주하면 어딘가로 움직인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자리는 아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지금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고. 더 이상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봤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분명 다른 사람인데 결국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다른 얼굴, 다른 이름, 다른 상황. 하지만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 실망, 배신감, 허탈함. 어디서 많이 겪어본 것 같은 감정들. 그래서 묻게 된다. 왜 또 여기인가? 왜 늘 이 자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상대를 탓한다. 운이 없었다고. 사람 보는 운이 없었다고. 좋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그 설명에는 구멍이 있다. 한두 번이면 운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4번이면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니다. 패턴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는 매번 바뀐다.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뿐이다. 나 자신. 마르쿠스가 매일 아침 한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그는 사람들이 참견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질투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을 냉소로 읽으면 본질을 놓친다. 그는 사람을 혐오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한 것이다. 왜 매일이었을까? 한 번 깨달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매일 아침마다 반복해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인간은 있기 때문이다. 어제 깨달은 것을 오늘 잊는다. 오늘 다짐한 것을 매일 어긴다. 그래서 매일 상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태도라는 것의 본질이다. 태도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다. 태도는 반복되는 방향이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이 태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냥 상황에 반응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그때그때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응들을 모아서 보면 일정한 방향이 있다. 기대하는 방향, 실망하는 방향, 다시 기대하는 방향.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도 결과는 같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는 낙천적이고 누군가는 비관적이라는 식의 분류가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다. 우리가 기대하고 실망하는 방식에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 구조를 보지 못하면 평생 같은 순환에 갇힌다. 구조를 봐야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기대에는 습관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봐야 할 지점이다. 우리는 기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르니까 이번 기대는 저번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대의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기대의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전적인 이해를 기대한다. 다른 사람은 상대에게 완벽한 충성을 기대한다. 또 다른 사람은 상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한다. 기대의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패턴은 같다.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한다. 상대가 그것을 채워주기를 기다린다. 채워주지 않으면 실망한다. 이 패턴은 상대가 바뀌어도 유지된다. 왜냐하면 패턴의 출발점이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패턴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 이것들이 패턴을 만든다. 상대는 그 패턴이 작동하는 무대일 뿐이다. 무대가 바뀌어도 연극은 같다. 배우가 바뀌어도 대본은 같다. 그래서 결말도 같다.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기대를 반복하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된다.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답이 상대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은 나에게 있다. 하지만 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택을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했는지, 내가 왜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 모든 것을 다시 봐야 한다. 그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대 탓을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가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여기서 낙관이라는 것의 함정을 봐야 한다. 우리는 낙관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낙관이라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낙관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낙관은 때로 현실을 외면하는 도구가 된다. 이번엔 다르겠지 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의 실제 기능은 무엇인가? 이번엔 다르겠지 라는 말은 과거를 지우는 말이다. 지난번에 실망했던 것, 그 전에 배신당했던 것, 그 전에 상처받았던 것, 이 모든 경험을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말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면 현재의 기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번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불안하다. 그래서 과거를 지운다. 이번엔 다르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기대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방식이다. 과거를 지운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패턴은 여전히 작동한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패턴은 나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겠지 라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룰 수 없었다. 패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번엔 다르겠지 라는 말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 이 말은 자기 보호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이상하다. 이 말은 나의 판단력을 보호한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난번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은 내 판단이었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판단력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건가?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은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래서 피한다. 지난번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혹은 상황이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이번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를 것이라고. 이 구조를 보면 낙관이 왜 때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낙관이 현실 인식을 대체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낙관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어야 하는데 과거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린다. 과거를 부정하면 과거에서 배울 수 없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것이 낙관의 함정이다. 희망을 유지하려다가 오히려 희망을 갉아먹는 것이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대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실망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실망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에도 패턴이 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다음 기대를 만들어낸다. 실망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분노다. 상대에 대한 분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분노.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느냐는 분노.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기대가 어긋났을 때 느끼는 당연한 반응이다. 문제는 분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노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감정이다.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분노는 곧 다른 것으로 바뀐다. 분노 다음에 오는 것은 자책이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그 신호를 무시했을까?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온다. 자책은 분노와 방향이 반대다. 분노는 상대를 향하고 자책은 나를 향한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기대가 어긋났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다. 분노로 상대를 공격하든 자책으로 나를 공격하든 우리는 어긋난 기대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책도 오래가지 않는다. 자책은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이다. 다음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책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기대가 생기면 과거의 실망은 뒤로 밀려난 다시 희망이 생긴다. 다시 살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이 아니다. 이것은 순환이다. 분노, 자책, 새로운 기대, 실망, 다시 분노. 이 순환에서 배우는 것은 없다. 바뀌는 것도 없다. 그냥 같은 궤도를 돌고 있을 뿐이다. 상대만 바뀌고 나는 바뀌지 않는다. 패턴만 유지되고 결과만 반복된다. 이 순환에서 특히 봐야 할 지점이 있다. 자책에서 새로운 기배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 순간이 패턴을 유지시키는 핵심이다. 우리는 자책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새로운 기대는 그 고통을 덮어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생략된다.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건너뛰고 새로운 기대로 가면 패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패턴을 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 새로운 기대가 고통을 덮어주니까 그냥 그 기대를 따라간다. 그리고 같은 실망에 도달한다. 그리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자책하고 다시 새로운 기배를 갖는다. 순환이다. 끝나지 않는 순환이다. 여기서 다시 마르쿠스의 아침 의식을 떠올려 보자. 그가 매일 아침 한 일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 그는 새로운 기대를 갖기 전에 멈췄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상기했다. 그것은 새로운 기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현실을 보겠다는 다짐이었다. 과거의 경험을 지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것이 태도의 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 이후에 새로운 기대로 도망간다. 마르쿠스는 실망 이전에 기대를 조정했다. 순서가 다르다. 대부분은 실망한 후에 반응한다. 마르쿠스는 실망하기 전에 준비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 실망한 후에 반응하면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대응해야 한다. 상처 입은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어렵다. 분노와 자책에 휩쓸린다. 하지만 실망하기 전에 준비하면 실망이 와도 상처가 적다. 상처가 적으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배를 미리 낮추는 것이 희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배와 희망을 동일시한다. 기배를 낮추면 희망도 낮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배를 낮추는 것이 두렵다. 기배를 낮추면 삶이 재미없어질 것 같다. 사람과의 관계가 메마를 것 같다. 그래서 높은 기대를 유지한다. 그리고 실망한다. 그리고 다시 높은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기대와 희망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기대는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희망은 더 넓은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특정한 결과를 지정하지 않는다. 기대를 낮춘다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대를 낮추면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기대를 낮추면 희망이 더 유연해진다. 특정한 형태에 갇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로 낮추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 기대는 의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를 낮추자고 아무리 다짐해도 기대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누군가가 친절하면 저절로 기대가 생긴다. 누군가가 신뢰를 주면 저절로 기대가 올라간다. 이것은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반복한 것이 한번 다짐한다고 기대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대는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 그것을 매일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훈련이다. 의지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반복해서 의식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씩 패턴이 바뀐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 너무 피곤하다고. 매일 아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 자연스럽게 살면 자연스럽게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에게 같은 기대를 하고 자연스럽게 같은 실망을 경험한다. 자연스러움은 편하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은 변화를 주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같은 패턴이 괜찮다면 그대로 살면 된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괴롭다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 바꾸려면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피곤하더라도. 여기서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대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그 패턴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가? 왜 같은 방식으로 기대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는 않겠다.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하지만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기대의 패턴은 보통 과거에서 온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관계의 틀이 성인이 되어서도 작동한다. 어린 시절에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에 조건이 있다고 느낀다.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것들이 기대의 패턴을 만든다. 한 배가 바뀌어도 이 틀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오래된 틀로 그 사람을 본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의 위치가 달라진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보는 방식에 있다. 내가 어떤 틀로 사람을 보는지, 어떤 기대를 자동으로 투영하는지,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상대를 바꿔도 소용없다. 틀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틀을 바꾸려면 먼저 틀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틀을 보지 못한다. 틀이 너무 익숙해서 틀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제 2단계의 핵심에 도달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나의 구조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 내가 실망하는 방식, 내가 다시 기대하는 방식. 이 구조가 패턴을 만든다. 상대는 그 구조 안에서 역할을 할 뿐이다. 상대를 탓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구조를 봐야 한다. 내 구조를 봐야 한다. 그런데 구조를 본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구조를 보는 것과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다. 구조를 봤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본 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구조를 본 후에는 패턴이 반복될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아, 또 이 패턴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 인식이 조금씩 쌓이면 언젠가 패턴이 바뀔 수 있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다. 마르쿠스가 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다. 그도 사람이었다. 기대도 했고 실망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오늘 만날 사람들은 사람일 것이라고. 참견하고 속이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실망해도 무너지지 않았다. 예상한 범위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2단계가 끝난다. 답은 주지 않았다.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다만 구조는 보여줬다. 기대의 습관이 있다는 것. 낙관이 때로 현실 외면의 도구가 된다는 것. 분노에서 자책으로, 자책에서 새로운 기배로 이어지는 순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조에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구조를 보고도 그대로 살 수 있다. 구조를 보고 뭔가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구조를 보는 것이 첫 번째다. 보지 않으면 선택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면 적어도 왜 맴돌았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은 각자의 선택이다. 고요한 지점이다. 여기서 감정은 잠시 멈춘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희망도 아닌 지점. 그냥 보는 것만 가능한 지점. 패턴이 보인다. 왜 패턴이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보고 있을 뿐이다. 2000년 전 로마의 어느 아침, 한 남자가 눈을 뜬다.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원하면 누구든 처벌할 수 있고 원하면 누구든 곁에 둘 수 있다. 군대가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고 제국 전체가 그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사람이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다.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만날 사람들은 참견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질투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매일 아침 그렇게 시작했다. 오늘 아침 한 사람이 눈을 뜬다. 특별한 권력도 없고 특별한 지위도 없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린다. 회의에서 만날 동료, 점심에 볼 지인, 저녁에 연락할 가족.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중 누군가는 실망시킬 것이다. 누군가는 약속을 어길 것이다. 누군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냥 출근한다. 그리고 실망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뜬다. 2000년의 간격. 그 사이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제국은 무너지고 언어는 변하고 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한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에게 실망한다. 2000년 전 황제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 사람도 같은 것과 씨름하고 있다. 기대와 실망. 이 두 단어 사이에서 인간은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 지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 대륙을 연결하고 하늘을 날고 달에 발자국을 남겼다. 질병을 정복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이전 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런데 기대와 실망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기대와 실망이 인간 존재의 근본에 닿아 있다는 뜻이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문화가 변해도 이 구조는 남는다. 인간인 한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왜 서로에게 실망하면서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성격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전체의 질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개인을 넘어서야 한다. 나의 실망, 나의 기배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봐야 한다. 기대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할 때 그 기대는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아래를 파고들면 다른 것이 보인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이 세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대에 숨겨진 본질이다. 기대는 타인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세계를 향한 것이다.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랄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는 세계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랄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배신이 없는 세계다. 기대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기대의 목적지는 세계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세계를 바꾸려고 한다.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면 세계가 내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 이것이 기대가 절대 충족되지 않는 이유다. 세계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는 그냥 작동한다. 나와 무관하게, 내 희망과 무관하게, 내 기대와 무관하게.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냥 행동한다.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방식으로, 내 기대와 무관하게. 그래서 기대는 어긋난다. 언제나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것은 우연히 일치한 것일 뿐이다. 기대가 충족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우연히 내 기대와 겹친 것이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대의 구조를 봤다. 이제는 그 구조가 왜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 인간은 왜 기대하도록 만들어졌는가? 왜 기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설계되었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의미가 희석되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 진화했다. 다른 동물들처럼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이빨이 강하지도 않고 달리기가 빠르지도 않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 덕분이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타인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타인이 없으면 불안해지도록, 타인과 연결되면 안정감을 느끼도록. 기대는 이 연결의 부산물이다. 타인에게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해야 한다. 예측해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이 예측이 기대의 원형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도울 것이다. 저 사람은 위협이 아닐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쌓여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기대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인간은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예측은 자주 빗나간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니까.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예측이 빗나가면 기대가 어긋나고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한다.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기대하도록 만들어졌고 기대는 어긋나도록 되어 있고 어긋나면 실망한다. 기대와 실망은 인간 존재에 내장된 순환이다.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인간인 한.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 실망이 고통스럽다면 왜 기대를 멈추지 않는가? 고통을 피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다.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자동으로 손을 뺀다. 고통을 주는 것은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실망은 피하지 않는다. 아니, 피할 수 없다. 기대를 멈추면 실망도 멈출 텐데 기대를 멈추지 못한다. 왜 그런가? 답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결된다. 기대를 멈추면 연결이 끊어진다. 기대가 없으면 관계가 없다.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연결도 없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연결이 없는 것은 죽음과 같다.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해지고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 그 고통은 실망의 고통보다 크다. 그래서 기대를 멈추지 못한다. 기대를 멈추는 고통이 실망의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실망하면서도 계속 기대한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다. 기대하면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단절된다. 실망의 고통과 단절의 고통 사이에서 인간은 실망을 선택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 단절의 신호가 오면 즉시 연결을 찾도록, 연결을 찾으면 자동으로 기대가 생기도록. 그래서 실망해도 배신당해도 상처받아도 다시 기대한다. 다시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다시 어긋나고
다시 실망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대와 실망이 왜 피할 수 없는지 봤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아니, 다루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것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마르쿠스의 아침의식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매일 아침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상기했다. 참견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질투할 것이라고. 이것은 무엇이었나? 체념이었나? 사람에 대한 포기였나? 아니다. 이것은 착지였다. 현실에 착지하는 것이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발을 땅에 딛는 것이었다. 착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공중에 떠 있으면 불안정하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충격이 오면 넘어진다. 하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 안정적이다.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고,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다. 마르쿠스가 한 것이 그것이다. 그는 비현실적인 기대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선하고 정직하고 나를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위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현실 위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사람일 것이라는 현실 위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기배를 낮추는 것의 진짜 의미다. 기배를 낮추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사람은 실수한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른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때로 배신한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기대가 현실에 맞춰진다. 현실에 맞는 기대는 쉽게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도 충격이 적다. 예상한 범위 아니니까. 여기서 시선을 다시 돌려야 한다. 기배를 낮추면 무엇이 남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배를 낮추면 관계가 메마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기대가 없으면 열정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와 사랑을 혼동하는 것이다. 기대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곁에 있는 것이다. 이 둘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기대가 없어지면 실망이 줄어든다. 실망이 줄어들면 분노가 줄어든다. 분노가 줄어들면 상처가 줄어든다. 상처가 줄어들면 관계가 오래간다. 역설적이다. 기배를 낮추면 관계가 메마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관계가 더 오래간다. 왜 그럴까? 기대가 높으면 관계가 깨지기 쉽기 때문이다. 높은 기대는 높은 기준이다.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계가 흔들린다. 기준이 낮으면 충족시키기 쉽다. 관계가 흔들릴 일이 적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다. 기준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된다. 어떤 행동이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기 보호가 아니라 자기 방기다. 기배를 낮추는 것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마르쿠스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것을 기대했다. 좋은 쪽도 나쁜 쪽도 모두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것이 현실적인 기대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대의 범위를 넓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실망 대신 관찰이 온다. 상대가 내 기배에서 벗어났을 때 좁은 기배를 가진 사람은 실망한다. 넓은 기배를 가진 사람은 관찰한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실망이 아니라 정보다. 그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할지, 거리를 둘지, 끊을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분노 대신 이해가 온다. 좁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기대에서 벗어나면 분노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넓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이해한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행동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동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면 분노가 줄어든다. 분노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 분노가 줄면 에너지가 남는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다. 상처 대신 거리가 온다. 좁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상대가 기대에서 벗어나면 상처받는다.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넓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거리를 둔다. 상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상처받을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면 된다. 가까이 둘 사람인지 멀리 둘 사람인지 상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마르쿠스의 아침 의식이
남긴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기대의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하루 동안 누가 어떻게 행동해도 무너지지 않았다. 실망 대신 관찰하고, 분노 대신 이해하고, 상처 대신 거리를 뒀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같은 의식을 했다. 매일 죽는 날까지 여기서 다시 멈춰야 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늘 경계하고, 늘 거리를 두고, 늘 관찰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행복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이 기대의 충족이라면 이 방식은 행복하지 않다. 피배를 낮추면 충족도 낮아진다. 높은 기대가 충족될 때의 환희는 느낄 수 없다. 하지만 행복이 평온이라면 이 방식은 행복할 수 있다. 실망이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든다. 고통이 줄어들면 평온이 온다. 격렬한 기쁨은 없지만 격렬한 고통도 없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이 있다. 마르쿠스는 이 방식으로 2000년 동안 기억되었다. 그가 쓴 글은 지금도 읽힌다. 그가 한 생각은 지금도 울림이 있다. 2000년 전의 고민이 지금의 고민과 같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고민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인간인 한 안고 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르쿠스는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 그는 함께 사는 법을 찾았다. 기대와 실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사는 법. 매일 아침 현실을 상기하고 하루를 살고 다음날 다시 상기하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방법이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으로 살았다. 황제의 무게를 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살았다. 이제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돌아보는 것.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는 것. 우리는 기대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연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대는 연결의 부산물이고 연결은 생존의 조건이다. 그래서 기대를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실망한다. 그것도 피할 수 없다. 기대는 어긋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한 실망은 따라온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마르쿠스가 보여준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범위를 넓히는 것. 사람이 좋게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좋은 쪽도 나쁜 쪽도 모두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 그러면 어느 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인식이다.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간다. 환상은 깨지지만 현실은 깨지지 않는다. 2000년 전 황제도 이것을 알았다. 오늘 아침 출근하는 사람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안다고 해서 쉬워지지는 않는다. 알아도 기배는 올라가고 알아도 실망은 온다.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아는 사람은 실망해도 덜 놀란다. 덜 놀라면 덜 흔들리면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같은 것과 씨름한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한다. 이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끝낼 수도 없다. 다만 이 순환 안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매번 무너지면서 설 것인지 무너지지 않으면서 설 것인지. 마르쿠스는 매일 아침 선택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현실을 보겠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 선택을 매일 반복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매일 다시 해야 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이었다.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다시 깨달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했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참견하고 배신하고 속이고 질투할 것이라고.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저주가 아니었다. 그 말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준비였다. 사람 곁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였다.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무르기 위한 준비였다. 기배를 낮추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방법이었다.